6년 단기임대 부활 과연 쏠쏠할까요? 미미할까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한정훈의 부동산 썰. 자, B아파트 6년 단기임대 부활. 야, B아파트 6년짜리 단기임대가 부활한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의 주제, 단기임대 6년짜리 부활입니다. 자, 부동산 세미나 공지를 먼저 합니다.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날 진행을 하고요. 한강변 역세권 재개발 투자지역 전격 공개하는 시간 준비했고요. 그리고 한강변 재개발 뿐이 아니라, 한강변 역세권 뿐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핵심 지역들,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위주로 공개하는 시간 준비합니다. 자, 선착순 10명으로 한정하고요. 전화 주시면 바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DJ. 자, 오늘의 주제, B아파트 6년짜리 단기임대가 부활한다고 합니다. 자, 등록임대 활성화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부가 빌라 오피스텔 등 B아파트 시장, 아파트가 아닌 B아파트 시장 정상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단기 등록임대가 통과됐대요. 근데 6년짜리로 통과가 됐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좋은 일일까요? 자, B아파트, 이게 기사들 나온 거 보시면 B아파트 6년 단기임대 부활, 등록임대 활성화. 여기에 근데 기대감 미미, 기대감 별로 없다. 이런 얘기죠. 밑에는 신축 매입부터 단기 등록임대 부활까지 가시화. B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이게 사실 국회에서 통과가 될까 말까, 이것도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건 또 어떻게 통과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원래 4년짜리 단기임대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아파트고 뭐고 다 포괄해서 4년짜리가 있었는데 4년짜리 없앴죠. 그리고 지금 이제 10년짜리만 계속 있다가 장기임대, 이번에 다시 6년짜리로 부활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8월 8일 대책을 한번 보면요. 최근에 나왔던 대책이죠. 금리 하락 및 주택 공급 급감. 이게 상당히 지금 포인트입니다. 주택 공급 급감으로 인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및 서민주거 불안 확대. 자, 이게 지금 사실 여러분들 실감 안 하실지 모르지만, 실감 못 하실지 모르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 어떻게 피부로 와서 닿습니까? 지금 상당히 부족한 거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로 가다가는 앞으로 2, 3년 후에 집값 폭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금 상당한 위기의식을 정부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8 대책이 이 중장기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도모한다, 이런 취지로 발표한 건데요. 자,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어쨌든 지금 공급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혜택들 많이 줍니다. 사업기간 단축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 뭐 세제금융,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사업성을 최대한 강화시켜서 하겠다. 뭐 이런 것들 하여간 뭐 전체적으로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빌라 등 B아파트 시장 정상화 해서 뭐 공공신축 매입 2년간 11만원 플러스 알파 공급, 5만원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 공급, 5만원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 공급. 이거는 빌라를 짓는 사업자한테 빌라를 사들여서 이 서민들한테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나온 이유는 빌라 등 B아파트 시장 정상화에 이게 왜 나왔냐면은 문제는 이겁니다. 아파트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최소한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떻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피스텔이나 이런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 짓는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을 좀 정상화시켜서 일단 급한 불을 좀 끄자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서울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뭐 이런 거 있죠. 뭐 발표는 맨날 하면 뭐합니까? 근데 이게 빠르게 공급이 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이 88 대책을 보고서 이것도 그렇게 가슴에 이렇게 와서 정말 이 대책이 정말 효과가 크겠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부동산 대책이. 그렇죠. 자,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내용 중에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서 통과시키겠다. 자,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서 원래 등록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0일 대책, 70 대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등록 임대사업자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다시 6년 등록 임대사업자를 부활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뭐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하나 문제가 비아파트라는 거예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아파트는 6년짜리 이거 단기 등록 임대가 지금 없어요. 그렇죠? 비아파트만 해주겠다. 참 왜 비아파트만 해줄까요?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빠르게. 왜 빌라는 빠르게 지면 사실 한 6개월, 8개월이면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면 빌라를 빠르게 공급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썼는데 지금 현 정부도 또 같은 그런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단기 6년 주택임대사업자 도입 배경, 정부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 집중하고자 추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발등에 불부터 끄자. 아파트는 빠른 속도로 아무리 정부에서 노력을 해도 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비아파트 공급에 집중하자. 자, 주택 공급량 급감으로 비아파트 주택 임대사업자 활성화로 임대시장 공급 절벽 대안으로 추진. 결국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비아파트를 좀 어떻게 좀 살려보자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내가 그냥 뭐 돈을 생각하지 말고, 돈 생각하지 말고 아파트에 살래, 빌라에 살래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 살는다고 대답하실래요? 당연히 아파트에 산다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즉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싶은데, 실제로 살고 싶은 데는 아파트잖아요. 물론 재개발에 투자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재개발 빌라를 사는 거는, 그거는 재개발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내 자산 가치를 높이는,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만,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빌라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게 당연히 누구나 다 그렇게 원하죠. 아니, 아파트 빼고 빌라에 살래,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별로 그렇게 와서 닿지 않는 그런 얘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빌라 인허가 물량 연도별 빌라 인허가 물량. 자, 이 파란 색깔이 서울이고요, 빨간 게 수도권이고 이 회색이 전국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2023년도 이 서울만 보면요, 이 서울만, 요 그래프 서울만 보면은 2022년도 빌라 인허가 물량이 4,933건이었는데 2023년도 1,198건으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24년도는 564건이에요. 564건. 지금 빌라 인허가 물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줄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표에서. 그리고 바로 옆에는 상반기 기준 서울 빌라 연립 다세대 서울 빌라 준공 실적 2020년 21,085, 2021년 11,570, 2022년 1,408, 서서히 줄죠. 2023년 7,981, 2024년 3,998, 3,098 이렇게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 준공 실적도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전세 사기 이것 때문에 빌라 시장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 자재값도 오르고 하니 누가 빌라 줘서 이익을 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빌라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신축 빌라나 이런 빌라들이 가치가 월등히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 들었죠. 시세 가치가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 드렸었죠. 자, 빌라 인허가 물량은 최근 약 90% 정도 감소했다. 예.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 규모가 20년에 153만 가구, 22년 144만 가구,
2, 3년은 100만 가구 이하로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이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부족해질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주택 임대사업자의 장점. 자, 주택세에서 빠집니다. 빠져요. 그리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1주택자가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먼저 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받는다는 거죠. 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임대 의무 기간이 길다. 물론 10년보단 6년 단기 임대가 훨씬 짧지만 그나마 낫지만 어쨌든 긴 건 사실이죠. 그리고 임대료 5% 2년에 5% 올리는 겁니다. 본래 1년마다 5%를 올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1년에 5% 안 올려져요. 2년에 5% 올리니까 임대료 상승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가입 의무가 있는데 이게 공시가격의 126%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임대사업자가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임대사업자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이런 임대주택들을 서민들이 들어가 살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취지로 좋은 취지로 만들었다가 금세 또 그냥 정권이 바뀌니까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도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6년짜리 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는 구축, 신축 모두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구축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고요. 2027년도까지는 2027년도 연도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주택세에서 제외된다. 주택세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단기 임대. 신축의 경우 취득세 85% 감면 혜택이 있다. 신축의 경우 임대사업자 냈을 때요. 자, 비조정지역이 유리하다. 취득세가 아무래도 싸니까요. 비조정지역 취득세 2주택까지는 1에서 3%죠. 2주택까지. 그리고 3주택은 8%, 4주택 이상 12%. 그렇죠. 비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 몇 개 있어요? 4군데 있죠.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이렇게 4군데 있죠.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은 취득세 한 채만 가지고 있을 때는 1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 그리고 2주택 8%, 3주택 이상 되면 무조건 12%입니다. 자, 이거 정말 문제인데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싱가포르이 취득세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이 취득세 이걸 따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강하게 취득세를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임대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임대 아파트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평형대도 소형 평형 위주가 아니고 소형, 중형, 대형 다 있어. 그래서 가족 단위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랑 틀리게 간과를 했던 것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요. 싱가포르는 전체 땅이 전부 다 국가 땅이에요. 대부분 땅이. 그렇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를 90년까지 개인한테 줘서 살게끔 하는 거죠. 임대 아파트 90년 살면 거의 평생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싱가포르 취득세가 높다고 우리도 이렇게 취득세를 갖다 왕창 올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취득세 및 보유세, 절세 가능. 그럼 뭐 당연하죠. 다주택자가 빌라 투자 시 유리하다. 주택세에서 빠지니까. 그래서 임대사업자 6년짜리는 이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이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 재개발 투자, 임대사업자를 내서 하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시장 가격 상승, 아파트 시장이 오르니까 이제 비아파트 시장으로 빌라 시장도 지금 막 뜨겁습니다. 왜? 빌라 시장이라고 다 뜨거운 건 아니고요. 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모아타운이니 신속통합기기니 역세권 개발 등등 이런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의 이 빌라 시장이 뜨겁다는 거예요. 자, 매매가 임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전세도 오르고 매매도 오르고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폭을 조절하여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출 규제를 하고 있죠. 하지만 비아파트 시장은 규제 완화 정책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다. 뭐 효과가 있든 없든 그건 둘째 문제고요. 자, 정부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비아파트를 공급.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하겠다.
빠르게 지금 어차피 이 아파트는 중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거는 공급이 부족한 거는 어떻게 꺼요? 빨리 불을 꺼야 되니까 이런 비아파트 즉 빌라 시장을 어떻게든지 좀 빠르게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정부가 바라는 것은 완만한 가격 하락. 완만한 가격 하락. 사실은 모든 정부에서 완만한 가격 하락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물가 상승률만큼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역대 정부의 정책 가장 바람이에요. 바람.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완만하게 좀 떨어졌으면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매수 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앞으로도 뭐 꾸준히 등장할 거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죠.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다든지 목동 같은 경우. 목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목동 집값 떨어졌습니까? 떨어지긴 뭘 떨어져.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정책이에요. 사실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인데 그렇게 묶는 거죠. 어쨌든 뭐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 대한 규제 대책도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우리가 많이 올랐을 때, 막 오르고 있을 때 규제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팍 꺾인 적이 있나요? 일시적으로 꺾인 경우는 뭐 많았죠. 하지만 결국은 다시 또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 시절이잖아요. 그때 규제는 계속 동원을 해왔지만 집값은 사상 최대로 올랐죠.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 지금 이 전세가도 많이 오르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주택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단기 임대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택 임대사업자라고 하면은 사업자잖아요. 사업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뭐가 있어야죠. 이익이 발생해야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취득세도 이거 중과도 지금 그대로 살아있고 현 윤석열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지만은 그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사업 뭐 이익이 나야 하는 거지. 득이 있어야죠. 물론 이제 아까 이런 뭐 6년 단기임대 이런 것들은 물론 득이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확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은 아니라는 거죠. 자, 폐지됐던 4년 단기임대주택제도를 이게 부활시키려면 또 이제 또 너무 또 짧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6년으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투기 수요를 뭐 잠재우기 위해서 6년으로 뭐 정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빌라 오피스텔만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종부세, 양도세 혜택 이런 것들만으로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기 임대주택이 이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단기 임대, 아파트도 풀어줘야죠. 아파트도 풀어주고, 이게 비아파트인 빌라, 오피스텔도 풀고 같이 이렇게 뭔가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취득세도 또 감면을 시켜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따라가야 임대사업자가 활성화되는 거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파생적으로 나와가지고서는 사실은 이게 임대사업자들이 과연 이제 임대사업자 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물론 이제 이런 재개발 지역이나 이럴 때 내 집 주택수를 늘리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그런 방향에서는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6년짜리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건데요.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내가 이걸 사서 월세를 받고 뭐 이래 가지고서는 그렇게 별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뭔가 정부에서는 자꾸 이렇게 뭔가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을 내놓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단기임대 6년짜리 부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썰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